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최대 약점, 고질적인 악재가 아스트라제네카에도 출현돼 버렸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 이슈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관련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100%가 없다라는 거. 100%라고 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 효력을 보이는 데 있어서 100%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라고 하면은 사실 사기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DNA로 해가지고 똑같이 약발을 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100%가 존재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누구한테는 효과를 보이고 누구한테는 뒤늦게 효과를 보이고 누구한테는 효과가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어떻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사람이 임상 대상이 쌩쌩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임상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좀 면역력이 낮춰졌을 때 나온 것이 화근이 되겠다. 약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 실험 참여자의 문제가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대상이 수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치명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 환자의 기존 질병이었는지 아니면은 백신의 부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수 인원이 부작용을 보였다. 라고 하는 거는 비율적인 면에서 확률적인 면에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물의 부작용 의심보다는 환자 문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아쉽게도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부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약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존 시장의 상식이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점, 그리고 이미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마무리되어 가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인데 뭐 상용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조아라가 한다는 것이죠. 하한가를 갔으면 패닉이 커져가지고 뭐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왔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뭐 렘데시비르처럼 임상 실험 중에 중증 환자들이 다수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고 불신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임상시험 대상에서는 단체에서는 집단에서는 부작용이 없었고 누구한테서는 있다 보니까 좀 주가면에서는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단기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이것이 길지도 않은 게 이번에 여기서 발생이 됐고 부작용이죠. 회사 쪽에서는 이번 주 중과 주말을 걸쳐서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다음 주 초에 임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임상 재개하기 전까지 임상 재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간떨릴 수 있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팝콘 뜯는 입장에서는 이제 손을 대려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기간이 사실상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고무줄놀이를 하는 위치인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반영되면서 또한 임상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불어오는 그런 위치라는 거. 사람들은 임상재개 소식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임상재개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장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이나 전날 오후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점상까지는 아니어도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임상 재개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기간적으로 소요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해가지고 천천히 보면 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기도 그래요. 이거 단발성 이슈를 통해서 단발성 시세가 나올 만한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SK케미칼 본주를 잡은다라고 하면은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벌어가는 거는 SK그룹주인 거고 직접 관련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SK케미칼 내지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디스커버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지금은 이슈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거는 SK디스커버리구나, SK케미칼구라는 거죠. 초점은 이 두 종목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본주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냥 이 두 종목이 음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재밌게 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위치가 단발적으로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거예요. 사실상 도박성이 좀 강하긴 하죠.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부작용이 약물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이 됐으면은 약물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미국 FDA에서는 취소를 하겠다. 전량 폐기를 하겠다라고 먼저 못 박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반사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소하게 잡음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파모스타트가 만약에 신뢰도를 잃고서 임상 실패 소식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렘데시비르가 반사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겠어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잡음이 없는 무난무난하게 가고 있는 덱사메타손 이런 것이 반사이익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악재 소식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이유 없는 패닉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왜냐? 시장에 믿고 있었던 치료제랑 백신이 사라지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패닉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 정도로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곧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점에서 이렇게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휘청일 수 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과 무관되게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여러 종목들, 다수의 종목들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뭐 그나마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그룹주 뭐 이런 쪽 현재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몇몇 소수 기업, 연구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아싸리 고점 랠리 이어가다가 시세 끝나는 타이밍에서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 것보다는 가다가 중간에 조정받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 끝날 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연속 하한가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연속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10%대 하락이 매일 반복되는 거? 그러면서 차트가 누워버리게 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악재가 미리 나온 게 낫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이 약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100이면 100, 만병통치약처럼 반영시킬 수 있는 효력을 보이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피해가는 게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미리 나와서 좀 다행이다 라고 봅니다. 좋게 해결되길 바라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의 중심은 우선주라는 거. 본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보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단발성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슈에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두 종목이 핵심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악재에 대한 리뷰를 그리고 그 반영 전망까지 보고요.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호재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